특히 이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갔다가 많이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가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뼈의 골절이라든지 성장판 손상이 많습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의 경우 구르는 바퀴 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때 이 손목을 짚고 넘어지기 때문에 손목의 성장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판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아이들 키를 크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뼈 중에서도 주로 관절 부위에 몸 전체로 따지면 100여 개가 존재하며 뼈를 촬영하는 엑스레이 사진상에는 뼈의 양쪽 끝부분에 선처럼 보이거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드러운 뼈인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판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남학생은 16세, 여학생은 14세 정도까지 두꺼워지면서 뼈의 길이를 늘려 키를 크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성장판이 생각보다 쉽게 다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어른의 뼈가 비교적 단단하고 두꺼운 것에 비하면 아이의 뼈는 가늘고 신축성이 있는 엿가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엿가락과 엿가락 사이에 물렁한 고무차력을 끼워 넣으면 이것이 바로 성장판과 비슷한 모습. 성장판은 실제로 보시는 것과 같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눌린 성장판의 모습이 보이시죠? 성장판을 다쳤을 때 딱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양쪽 팔다리의 길이가 달라지거나 한쪽으로 휘고 심한 경우 짧아진 한쪽 다리로 인해 2차적으로 허리까지 휘는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동안 겪게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성장판을 다치기 쉬운 운동과 동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제작진은 여의도 공원에 나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운동하다 다쳐본 적 있어요? 네. 무슨 운동하다 다쳐봤어요? 인라인 탈 때 막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여기 다쳤어요. 무슨 운동하다 다쳐봤어요? 인라인 타다요. 어디를 들고 많이 다쳤어요? 팔꿈치요. 무슨 운동하다 다쳐봤어요? 축구요. 어디를 주로 다쳤어요? 무릎이요. 농구나 축구하다가 인라인 타다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축구를 하던 중에 많이 다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라인 스케이트.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곳은 대부분 아스팔트 등 딱딱한 바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한 아이들은 좀처럼 보이질 않네요.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바퀴가 달린 신발에 가속도가 붙어 넘어지면 무릎을 찢거나 손목부터 바닥에 디디거나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발목을 다치는 것. 무릎, 손목, 발목, 즉 관절을 다치면 곧 성장판도 다치는 것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운동은 바로 축구. 다른 아이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역시 무릎 등 관절을 다치거나 뛰던 두 아이의 관절끼리 부딪힐 때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성장판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줄넘기로 2회전 동작을 하다가 떨어질 때처럼 뼈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강한 충격이 내리누르는 경우에도 성장판은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작들로 다친 성장판이 종종 방치됐다가 한참 후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의 도움을 받아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어느 환자. 바로 다리에 성장판을 다친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다리 엑스레이 사진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쪽 성장판을 다친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럼 이번엔 엑스레이가 아닌 MRI로 아이의 다리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다치지 않은 쪽의 사진. 자, 이제 다른 부분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손상된 성장판. 이렇듯 다친 성장판은 간혹 엑스레이 사진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검사를 해야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이의 경우 처음 뼈를 다쳤을 때는 성장판 손상이 보이지 않다가 4주 후 촬영한 사진에서는 성장판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성장판을 다쳤을 때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는데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성장판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 성장판은 괜찮은지 좀 검사 좀 해주세요. 많이 보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장판이 다쳤는지를 검사해달라고 하십시오.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라도 다치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찍어야 안심입니다. 만약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단순한 골절로만 진단돼도 반드시 2, 3주 후나 5, 6개월 후, 2년 후에 다시 검사받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한창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 각종 키 크는 약과 호르몬 주사, 키 크는 수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보다 1시간 전인 9시에는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가장 좋은 상태로 아이의 키를 크게 합니다. 시간 나는 틈틈이 뼈를 길이 방향으로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상하 방향으로 뼈에 자극을 주는 가벼운 줄넘기를 하게 하십시오. 단, 성장판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은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곳 말고 충격을 흡수하는 운동장에서 해야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등 비교적 위험한 운동을 할 때는 헬멧은 기본, 무릎 보호대, 손목, 발목, 팔꿈치 보호대는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놀아야 성장합니다. 단, 안전하게 놀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아이들 네. 안전하게 놀아야 됩니다. 무방비로 놀면 안 돼요. 그죠? 예. 이혁재 씨.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놀 수 있을까요? 6글자면 되죠. 여섯 유금절. 글자로. 유금절. 넘버원을 본다. 빙고. 네. 저희 위기탈출 넘버만 보시면 저희가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그 성장할 때 그 성장통이라는 거 그렇죠. 있는데요. 예. 성장통하고 성장판이 다쳤을 때하고의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증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셔서는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범하게 이제 평상시에 이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생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 손상인 경우는 아이들이 관절 부위의 통증과 붓기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시간, 즉 낮 시간에도 같이 유발이 된다는 것들을 꼭 유념을 하시고요. 성장통은 주로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는 시간에 애들이 갑자기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잠깐 설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성장통이 되겠습니다.